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 정치는 좀 어떠셨나요? 이게 지금 시장을 보니까 약간 알 수 없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진짜 감입니다. 증시에 곧 알 수 없는 악재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마냥 나쁜 거냐?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증시에 악재가 오면 이때까지 폼을 느끼고 있던 사람들이 드디어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 계속 시장이 상승 가능하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벌써 1년이 넘었죠. 이때까지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삼성전자 매수가 유리해 보입니다. 자, 외신입니다. 지금 현재 미증시가 하락 중입니다. 왜냐? 패니건 스트리트라고 하는데요. 어디 스트리트나 상하이. 중국 증시가 이틀 연속 폭락 중입니다. 이건 제가 좀 지켜봐야 된다. 이건 바로 매수하면 안 된다. 관망해야 한다고 했던 게 지금 여기서 보이는 거죠. 그 이유는 뭐 계속 말씀드렸던 겁니다. 지금 중국이 자국 기업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뭐 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느낌인데 일단 그래요. 거기에 지금 미국까지 제재를 하고 있죠. 미국의 주요 인사들을 제재하거나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미중 무역 분쟁으로 확산될 수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이든 정권이 안정되고 있죠. 이제 허니문 기간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내부적으로 단결을 했고 이제 내후 외환으로 가는 거죠. 테슬라가 레코드를 깼답니다. 실적이 더 올랐죠. 근데 지금 주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뭐 실적이 오른다고 해서 바로 상승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죠, 이제. 이 트럭의 런치, 자, 트럭의 출시가 지연되고 있다라는 악재를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실적이 올랐으면 오른 것만 얘기하면 되지. 굳이 제목에 delays, 지연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증시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겠죠. 스탁이 낮게 열리고 있다. 뭐 듀러블 구스, 뭐 내구재 수요 같은 것들이 지표가 발표되는데 뒤에서 볼게요. Wake up and smell. 일어나서 냄새를 맡아라. 뭔 소리죠? 7년 최고치를 찍었다. 뭐가? 커피. 커피 선물이 지금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 뒤에 폭락하고 있어요. 오일 드리프트. 오일이 뭐 좌충우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코비드 19 케이스가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fuel shortage라고 하는데요. 연료 부족 현상이 있답니다. 그럼 유가가 올라야겠죠? 지금 왜 그 원유가 부족 현상을 보이냐라고 하면 아메리칸 에어라인, 자, 미국 항공이랑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쟤들이 지금 기름이 없다고 난리치고 있네요. 내신입니다. 주식 투자를 도박으로 보는 한국, 안전적 노후 생각하면 주식 사야라고 했습니다. 누굴까요? 전봉준, 이름 성함이 어떻게? 존니, 존니 대표입니다. 뭐 저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분입니다. 꽤 옛날부터 유명했던 분이고 특히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일약 스타로 올랐죠. 내용을 보면 근데 이분이 이런 기사를 내고 강의를 다니는 이유는 사실 뭐 저분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뻔합니다. 저분이 지금 직업을 보면 압니다. 그 직업에 유리한 말을 하고 다니는 거겠죠, 당연히.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 주식 직접 투자는 개인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저게 결론인 거죠. 저분이 말하고 싶은 거는 주식으로 돈을 번다라고 얘기하면서 뒤로는 근데 직접 투자는 위험해 얘들아 라는 거면 간접 투자를 하란 거죠. 간접 투자 어디 해야 되냐? 저분 메리츠 증권 대표죠. 메리츠 증권 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대신 연금저축펀드라는 좋은 상품이 있다. 대놓고 홍보를 하고 있죠, 이제. 수익률이 복리로 15%에 이른다. 세금 혜택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저런 게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드라이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자꾸 일주일 후 주식 가격을 아는 것처럼 얘기한다. 일주일 후 주가를 아는 사람은 전 세계에 한 명도 없다. 그런데 그걸 안다가 고들을 한다. 많은 증권 방송,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번 주 올라갈 주식을 추천한다. 뭐 맞는 말이죠. 주식을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데 대응은 할 수 있죠. 근데 이거 지금 뭐 A란 주식이 10,000원인데 일주일 뒤에 15,000원이 될 거예요. 이런 얘기는 못 한다는 겁니다. 알 수 없어요. 그건 누구인가 정도 수준이 돼야 알 수 있는 겁니다. 모른다고 보는 게 맞겠죠. 아무튼 저분은 열심히 자기 회사의 상품을 광고하고 있는 겁니다. 델타 변이로 3분기 성장 둔화 가능성, 올해 4% 성장 흔들리나 약간 분위기를 좀 나쁘게 만들고 있죠. 일단 뭐 보시죠. 그러면 이때까지 성장이 올라갈 때는 왜 계속 아직 위기다, 곧 위기가 온다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카카오뱅크 청약에 58조 몰렸다. 균등 배정 3주에서 7주 예상. 호가창에 막 3주, 7주 매도가 엄청나게 찍히겠네요.
전문가들은 성장성이 있는 기업의 경우 상장 첫날 던지는 단타보다는 장기 투자하기를 조언한다라고 하는데 니들은 왜 파세요? 니들은 왜 파세요? 상장 첫날에. 상장 첫날 유통 물량을 다 파는 주제에 저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비트코인 결제 보도 사실 아니다. 이건 뭐 당연하죠. 전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이걸 언급도 안 했잖아요. 언급도 안 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뭐 호재가 있어서 오르겠습니까? 기술적 분석상 오르만한 타이밍에 저런 뉴스를 던진 겁니다. 비트코인을 횡보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델타 변이의 항공 여행주 내리막 지금이 투자 기회라고 하는데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스입니다. 전 하나투어랑 포테실라를 계속해서 주워 담고 있죠. 근데 여기 저랑 의견이 비슷한 분이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이한준 KTB 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선례로 여행 수요는 빠른 회복이 확인된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지표가 CB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측치보단 좋게 나왔지만 미미합니다. 미미해요. 그렇게 뭐 좋아할 만한 수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원 레고지 수주가 예측치보다 낮죠. 이런 것들이 지금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가뜩이나 분위기가 안 좋은데 이런 경제 지표도 안 좋게 나왔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개미가 좋아하는 삼성전자에 대해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삼성전자, 셀트리온 이런 것들은 사실 쉽게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삼성전자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형 주도주 영상에서는 계속 보지만 제가 데일리 영상에서 삼성전자를 언급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오늘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해요. 왜냐면 제가 댓글이랑 메일을 보고 좀 생각이 났거든요. 이대로 행보하다가 박스전자가 되는가라는 게 굉장히 궁금한 거죠. 왜냐면 지금 우하향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남도현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현자님께서 3.5만원일 때 75,000원까지 갈 겁니다 라고 하셨을 때 75,000원이 아닙니다. 뒤에서 보시면 속으로 진짜 갈까 했었습니다. 저 때 저런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심지어 5만원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랬군요 하고 제가 찾아봤어요. 제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냐 찾아보니까 상승 전에 내가 뭐라고 했었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자, 2020년 9월 12일입니다. 약 10개월 전에 꽤 옛날입니다. 여러분 2020년 9월 12일이면 무슨 걱정이 있을 때죠? 코로나로 증시가 반등했지만 이때입니다. 증시가 반등했지만 고꾸라진다. 왜냐면 코로나 직전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코로나 이전까지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야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 더 하락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팽배할 때예요. 그 뒤에 조금 조정 보이면서 하락하긴 했지만 그랬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때죠. 전고점을 못 뚫었을 때예요. 코스피는 전고점을 뚫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전고점을 못 뚫고 횡보하고 있었어요. 우상향 행보긴 하지만 59,500원일 때입니다. 이때 다유아증권이 85,000원 전망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웬만하면 하고 싶지 않은 종목입니다. 이건 저는 직접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에. 저희 사장님께서 계속 삼성전자를 투자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때 제가 어떤 말을 했는지 잠깐 들어볼게요. 다이와 캐피털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8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11일 보도했다. 공매도로 계속 상환하고 있다. 누가? 외국인이. 외국인이 공매도를 상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 목표가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저는. 공매도 상환 쇼커버링 물량이 좀 남았고요. 외국인 매매 동향이 매수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달러 인덱스가 약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위험 자산을 선호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중국이 지금 폭등을 하고 있죠. 이게 신흥국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MSCI 신흥국으로의 패시브 머니가 좀 늘어날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외국인 매매 동향의 근거입니다. 4차 산업혁명, 이게 말해 뭐합니까?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결국엔 삼성전자의 수요가 많아질 거다. 그 말은 결국 수요는 늘어날 거다라는 게 반사적으로 보이는 거고요. 경기가 회복되고 있죠. 지금 바닥을 짚고 경기가 스물스물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코로나 이전으로 주가가 돌아가는 걸로 끝나나? 아닙니다. 본원통화 발행량이랑 M1통화, 협의통화를 보시면 풀린 돈은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삼성전자의 유입이 있을 수밖에 없다. 주가가 조정받을 때 매수를 하는 게, 대기를 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사실 뭐 삼성전자는 좋은 가격까지 가지 않습니다. 적당한 가격이 오면 살 거야 라는 생각으로 삼성전자를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렇게 말했었죠. 예, 뭐 보면 요약은 그렇습니다. 올라갈 거다. 예, 85,000원까지 갈 거다. 85,000원이 여기죠. 근데 최고가를 96,800원을 찍고 떨어졌습니다. 제가 방송한 시점부터 62% 올랐죠. 그 뒤에 우하향 조정을 보여서 지금 이제 78,500원이지만 말했을 때 대비해서 32% 올라 있습니다. 코스피를 보시면 최고점까지 44% 올랐어요. 삼성전자가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이때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안 오른 것 같은데 훨씬 더 많이 올랐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조정을 보인 게
코스피보다 수익률이 나쁩니다. 거기에 지금 보시면 코스피는 어찌되었든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다이버전스죠.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그때 제가 삼성전자를 말씀드릴 때 그냥 감에 의존해서 토테미즘처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를 댔어요. 근데 그게 지금 어떤가요? 생각해보면 이 코스피가 전 고점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전 고점까지 간 건 되게 막 무리수다,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저는 의견이 그랬습니다. 풀린 돈의 양을 봐라. 풀린 돈의 양을 봤을 때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야 정상이다. 이런 글로벌 매크로들을 보고 판단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이와 삼성전자 주가 추일지 볼까요? 공매도 잔고가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때 공매도 잔고가 주는 게 키였습니다. 쭉 줄어들었습니다. 이때까지 줄어들어서 주가는 계속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의 매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는 애매하긴 하죠. 어떤 뉴스가 나오고 있냐? TSMC 인텔 총공세에 나섰다. 샌드위치 삼성 파운드리 어쩌나. 인텔이 파운드리에 진출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죠. 인텔의 도발 위협받는 삼성. 총수 없는 삼성. 한 방에 안 보인다. 이거는 뭐 특사로 좀 기대해보면 되겠죠. 삼성 TSMC의 회로 선폭은 부정확하다. 뭐 이런 부정적인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호실적에도 부진한 삼전, SK 하이닉스. 반도체 장비주는 고공행진 중이다. 삼성 어쩌나. TSMC, 미 1에 이어 독일에도 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주가가 지금 안타깝게도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추세가 우하향하고 있어요. 근데 페일러 스윙이 지금 발생하기 직전입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떨어지는 게 정상이었는데 추세상 떨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죠. 근데 전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8만원 밑으로는 일단 예상이 됐고 제가 지금 보는 밴드가 여기입니다. 요한이에요. 요한. 요한에서 매수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상승 추세입니다. 상승 추세. 자, 상승 추세죠. 정확하게 그리기가 어렵다. 대충 이 정도로 할게요. 붙어있다 생각해 주세요. 지금 이 상승 채널을 형성하고 하락 중이죠. 그러면 최소한 7만원 중반까지는 추세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상승 추세를 지키고 있는 게 7만원 중반이다 라고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트랩 스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훅 떨어져서 한 3중 바닥 찍고 다시 여기 맞고 이렇게 되는 이런 흐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막 올라간다라는 장밋빛 미래보다는 조정을 보일 수 있다라고 접근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 상승을 시작하면 페일러 스윙이 발생한 거죠. 페일러 스윙이 발생한 겁니다. 그럼 더 크게 상승할 수 있겠죠. 이 두 가지 케이스가 보입니다. 근데 이 페일러 스윙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골디락스 장세가 지속되고 있죠. 뜨뜻미지근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연내 금리 인상을 2차례 한다고 예고했죠. 증시에 충격이 한번 오겠죠.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뭐 자명한 화이트 스완입니다. 보이는 악재죠. 미중 무역 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권이 안정화되고 있죠. 지금 중국이 막 미국 그 인사들 제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이든 정권이 반격을 할 겁니다. 그럼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재점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증시에는 자명하게 안 좋을 겁니다. 식량난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메뚜기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식량이 엄청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게 저는 블랙스완으로 덮칠 거라고 보여집니다. 삼성전자가 7만원 초반에서 6만원대가 온다면 저는 풀매수 할 겁니다. 진짜 이번에 풀매수 할 겁니다. 자녀 현금에다가 퇴직금까지 꼬라박을 겁니다. 이거는 삼성전자가 7만원 초반에서 6만원대가 온다. 거의 안 온단 말이겠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거의 안 올 거다. 근데 혹시나 악재가 발생해서 저까지 떨어진다면 풀매수 할 겁니다. 이번 7월에서 8월 주요 IPO 일정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뱅크, HK이노엔, 크래프톤, 롯데렌탈, 일진하이솔루스가 좀 주목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밑에 있고 유통 물량을 좀 보시고 당일에 어떻게 움직일지 미리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거의 청약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한 주, 두 주는 거의 다 받으시는 것 같아요. 자, 공모주 청약 당시에 예탁금이나 CMA 잔고가 급변할 겁니다. 이게 IPO와 증시 주변 자금 관계를 본 건데요. 자, 상장일 전에 그 청약을 할 때 이 자금이 확 줄었다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여기 하늘색이랑 회색이 이 투자자 예탁금이랑 CMA 잔고입니다. 그 두 개가 같이 움직여요. 커플링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거의 같이 움직이죠. 두 개가 성격이 똑같아서 그렇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입니다. 증시 주변을 맴돌고 있는 자금이란 겁니다. 잠깐 청약을 하기에 빠졌다가 돌아옵니다. 빠졌다 돌아오고 빠졌다 돌아오고 빠졌다 돌아오고 반복하죠. 앞으로도 계속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 예탁금이 줄었다고 해서 굳이 뭐 흔들릴 필요는 없다. 이거는 그대로 없어지는 자금은 아니다.
이 당시에도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불안한 건 떨칠 수 없었죠, 여러분들. 마켓컬리 테마가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원래 마켓컬리가 미증시 상장 굳힌 듯 굳혔대요. 예. 뭐 굳히긴 뭘 굳히지? 뇌가 굳었나? 예, 그런 상황인데 외국계 빅3 주관사까지 선정했대요. 이거 완전히 예. 근데 지금 국내 상장한다고 합니다. 국내 상장을 위한 기업 공개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대표주가 흥국 F&B죠. 흥국 F&B. 제가 맛집으로 탐방을 좀 했죠. 요때 상승 이후에 조정 보일 때 샀는데 아라 저 설거지 당하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누구인가 그냥 올라서 그냥 여기서는 한번 제가 예, 본전으로 탈출하긴 했지만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매매 마커 찍혔죠. 뒤에서 보시겠습니다. 근데 전 이런 움직임 자체가 약간은 작전 세력을 좀 추정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노이즈 마케팅을 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런 노이즈 마케팅을 해서 얻는 게 뭐가 있죠? 뭐 마켓컬리의 가치가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주변에 잡상인들이 돈을 법니다. 흥국 F&B를 매수했습니다. 오늘. 자, 보시면 일봉이 이렇죠. 자, 21선을 와리가리 한 다음에 지지를 보이고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양봉이 뽑혔죠. 그럼 제가 양봉 밑에서 잡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기다린 라인이 있어요. 여기 선이 그어져 있죠. 여기를 돌파하기 기다렸습니다. 돌파를 했어요. 돌파했죠, 여기? 보시면 좀 확대할게요. 자, 돌파를 한번 했습니다. 돌파를 하고 조정을 보이다가 다시 돌파할 때 매수했습니다. 그러고 껐습니다. 예, 껐어요. 스탑로스는 좀 멀리 걸었습니다. 예, 이까지 걸어놓고 껐습니다. 그래서 좀 점심시간 좀 지나서 보니까 어이 누구인가 이렇게 막 올랐어요. 좋아 했는데 그대로 그냥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이때는 제가 못 봤습니다. 사실 안타깝게도 작전 세력한테 좀 미안한데 저 못 봤습니다. 예, 이걸 약 올리고 싶었겠지만 못 봤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상승해서 끝난 걸 마지막에 확인했습니다. 위대로 쭉 올라간다가 아니고 일단은 매수 타점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고 저는 뭐 큰 손해보고 홀딩하고 있을 생각 없습니다. 이대로 하락하면 그냥 나올 거예요. 작전 세력이 아직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오늘이구나 아직. 예, 9시 58분에 있었던 움직임입니다. 이때죠. 이때인데 이때 한번 키움증권이나 그런 걸 돌려보셔서 이 매매 복귀 차트를 한번 보세요. 이때인데요. 지금 거래량이 갑자기 50만 주, 20만 주 하다가 300만, 200만 이렇게 막 올라갑니다. 확 올라가요. 이때 보시면 그 매물대를 이렇게 막아놓고 계속 밑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이 매물대를 한 방에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VI를 터트려버려요. 되게 이상했습니다. 이걸 보고 왜 이러지? 라는 생각. 자, 그때 당시 뉴스가 어떻게 나왔냐? 흥국 F&B가 8% 강세다. 마켓컬리 기업 공개 추진 본격화한다. 새벽 배송 마켓컬리 이번엔 렌털 사업 넘본다. 뭐 사업까지 확장하나 보네요. 요런 뉴스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9시 58분 움직임을 보고 이거나 작전 세력이 있구나. 얘가 아직 나가진 않았구나. 뭐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가진 않았구나. 얘가 지금 돈을 쓰고 있구나. 너 이 돈을 회수하려면 지금 여기서는 못 팔 거다.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대북주가 오늘 움직였습니다. 예, 대북주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죠. 대북주는 제가 3달 전에 언급했었습니다. 근데 아직은 제가 좀 땅고도 많은데 굳이 대북주를 해야 되나 생각이 안 했습니다. 트레이딩을 좀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휩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블로그에 올라와 있습니다. 블로그에 올라온 거를 가져왔습니다. 휩소라고 하죠. 이게 톱날 모양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왜 톱날이냐? 톱날이 뭔가요, 여러분? 이렇잖아요. 톱날처럼 움직이는 걸 휩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영어 사전에서 틀에 끼운 가늘고 긴 톱, 휩소로 켜다, 결탁하여 이기다 이건 아니고요. 예. 횡보하면서 변동성이 큰 구간을 휩소 구간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보시면 이거 일봉입니다. 일봉. 분봉 아니에요. 놀랍게도. 일봉입니다. 자, 뭐 2배가 올랐다가 그냥 떨어지고 올랐다 떨어지고 이게 일봉상 가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언제죠? 2020년 2월입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막 이렇게 됐어요. 이 종목이 뭔지 아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예, 저는 이런 차트 한번 바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바로 찾았던 거예요. 휩소가 뭐가 있지? 라고 해서 바로 온 겁니다. 이 종목을 아시면 좀 주식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뒤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더 궁금하시죠? 자, 중국 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폭락 중입니다. 뭐 사교육 규제, 그 다음에 뭐 텐센트까지 규제하고, 그 다음에 뭐 엔트그룹 같은 거는 뭐 계속 누적돼 있는 악재죠. 미국인 제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틀 연속 폭락했어요. 어제 폭락했을 때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이유입니다. 바로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반등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악재 발생으로 매수세가 실종됐다는 거죠. 20분 넘겠다. 시장은 지속 상승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단기, 중기, 장기로 보고 있는 테마입니다.
예, 조금 바뀌었습니다. 흥국 FMB가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왔고요. 예, 리플 이더리움 클래식이 바로 또 손해권으로 들어갔습니다. 뭐 이것은 꿈. 자, 오늘 증시가 이렇게 움직였죠. 야간 선물은 안 좋습니다. 미증시가 안 좋기 때문이겠죠. 자, 코스피 당일 오늘 개인이 좀 매도했고 의미 없고요. 상승 하락 종목수를 보시면 상승 종목수가 훨씬 많았는데 상승치가 낮았죠. 대형주가 안 좋았고 중소형주가 조금 상승했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이것만 봐도 보이죠. 아, 코스닥 1000 넘어 있죠. 1000 돌파한다고 얘기할 때만 해도 참 꿈 같았는데. 아무튼 상승 하락 종목수가 비슷한데 약보합을 했다. 예, 이것도 대형주가 별로 안 좋았다는 게 보여집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여기 하락 구간입니다. 하락 구간. 거의 뭐 폭락을 했죠. 누가 주도를 했냐? 외국인입니다. 오늘 증시는 외국인이 좀 가지고 놀았습니다. 코스피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반등하지 않았죠. 근데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돌아왔는데도 코스닥이 크게 반등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약간 지금 공포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게 좀 보이죠. 외국인 매수하는 걸 보고 그냥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매수하는 게 매크로 매매입니다. 매크로 매매. 근데 그런 게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게 보여지고요. 추세 자체도 없었습니다. 이거는 단기적으로 악재가 발생했다는 게 보여지는 흐름입니다. 데일리. 자, 투자 대타금 CMA 잔고는 아직 많고요. 미증시 현재 하락 중입니다. 나스닥이 크게 하락하고 있죠. 어떤 게 하락하고 있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중심으로 하락하고 있죠. 뭐 바이오도 별로 안 좋습니다. 이거는 델타 변이의 공포가 좀 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새로운 공포가 오고 있죠. 무엇냐? 중국의 패닉 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10년물은 지속해서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환율이 1150원대가 좀 약간 아픕니다. 이러면 외국인들이 환차손이 발생하고 있겠죠. 그럼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불러올 수 있다는 통념이 있습니다. 뭐 굳이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많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투자한다는 거겠죠. 한마디로 투심이 안 좋아진다. 환율이 약세를 보이면 투심이 안 좋아진다.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예, 오늘은 조금 일찍 찍었는데요. 그래도 자정이 넘었네요. 예, 저는 항상 이런 운명인가 봅니다. 투자하실 때 조금은 흔들리지 말고 좀 장기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은 재미로 하시고요. 예, 단기 트레이딩은 좀 경험이 많은 분들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에 자신 있는 분들에게 양보하시고 조금 진득하게 좋은 종목을 기다렸다가 삼성전자만 해도 한 5개월 동안 하락 행보하고 있죠. 5개월 정도 기다렸으면 7만원대에 매수할 수 있는 겁니다. 이 7만원이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때 9만원일 때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실자가 보이면 사면 어떠냐 라고 했다가 진짜 그냥 욕포 세컨드로 그냥 초당 욕을 하나씩 먹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를 항상 열어놓고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20분 넘었으니까 계속 얘기할게요. 뭐 이래. 농담이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항상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